최근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공매도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반도체 안에서 수급 이동이 발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투톱, 특히 하이닉스로의 수급 쏠림은 있었고 소부장은 빠르게 빠졌었죠. 지금 현재 반도체는 미국의 기술주 영향으로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쏠림이 독이 되는 이 순간에 수급의 발빠른 이동을 어떤 해석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전략도 저희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일단 프리마켓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에서는 고평가와 관련된 파월 의장의 발언 한마디에 시장은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론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이 기술주들이 다 같이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리 반도체 투톱도 나란히 빠지면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84,000원 아래에서의 출발 움직임, 하이닉스는 1%가량의 내림세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강하게 한 3%가량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후 밸류 매력과 관련된 내용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7% 올라가면서 방산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도는 모습, 조선도 일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바이오 쪽으로는 어제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대형주 안에서 강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금 알테오젠이 0.6% 반등을 도모하면서 그래도 48만 원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일부 2차전지 안에서 리튬과 소재단의 급등 움직임도 확인됩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인데요. 최근 급등했던 몇몇 종목들의 공매도에 대한 경고장이 날라오고 있죠. 삼천당 제약도 아일리아 모멘텀으로 단기간에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매물 소화 과정에서 2%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방산이 오늘 다시 움직일 것인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요. 삼성전자 거래 실력 빠지고 있고요. 한국화장품이 5%의 강세 움직임, 삐아와 함께 나란히 화장품 쪽으로 갑작스레 프리마켓 초반보다도 오히려 중소형주 쪽으로 강하게 매기 도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 두 종목은 아시겠지만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잖아요. 관련 뉴스 있는지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좀 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프 카카오가 어제 열렸었고요. 오늘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릴 텐데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1% 올라가고 있고요. 포스코 엠텍 포함해서 미래나노텍, 리튬주들이 급등합니다. 이 내용도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주요 포인트 갑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헤드라인 넘버와 함께 경영진의 자신감 넘치는 코멘트, 컨콜을 받아들면서 3%가량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장중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현재 자리에서는 0.3%가량으로 상승세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화하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의 매물이 빠져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내용은 앞서서도 새벽부터 들으셨겠지만 발표치를 쭉 보시면 매출, 주당 EPS, 연간, 그리고 지금 보시면 4분기 회계연도로 실적이기 때문에 연간이 같이 나온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로 보면은 3분기 성적표가 이들에게는 다음 분기인 26년 회계연도 1분기가 될 텐데요. 그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자신감 넘치게 잡았습니다. 디램 매출이 크게 올라가면서 디램 안에서도 HBM과 관련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며 AI 수요에 따라 호실적이 증명됐던 성적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했었던 넘버에 충족하느냐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이 부분은 충족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경영진에서는 지금 메모리 사업부, 메모리 제조사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제조사라는 측면에서 AI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 경쟁력은 우리 쪽으로 부각이 될 거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도체 풍향계의 역할을 해주는 마이크론의 실적, 아마 이 다음 분기 이제 곧 발표가 될 3분기에 IT 투톱의 성적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요. 중요한 건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빠지는 것, 마이크론의 시간의 거래에서 빠지는 것, 이 흐름만 아주 단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동안 기대감이 다 반영됐나를 고민해 볼 때입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전일 등락, 시간의 상승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YTD로 지금 메모리 3사의 등락을 체크해드리고요. 밸류,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지금 어느 정도인가? 마지막으로 기술적 지표입니다. RSI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모멘텀 지표로도 많이 확인이 되는데요. 7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은 과매수 권역, 따라서 매도를 추천하는 기술적 지표로 활용이 되고요. 50에서 70은 지금 그래도 중립 구간입니다. 그리고 30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되면 과매도 권역, 연초에 삼성전자가 그러했죠.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YTD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제일 덜 올랐습니다. 하이닉스가 100% 넘게 올라가면서 3사 가운데서 단연 강한 상승을 나타냈고요. 이 내용인즉슨 HBM 시장 안에서 독보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등락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을 볼까요? PER 가장 싸죠. 말씀드린 대로 이 프리미엄과 관련된 지위에 대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금 17배 그리고 마이크론도 많이 올라와서 17배를 넘어가는 상황, 피어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 지표로 지금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RSI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으로 꼽히는 70을 넘어 72포인트까지 도달하면서 14일간의 등락을 감안해 봤을 때 가장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왔구나를 감안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신 것처럼 차익 실현 욕구가 솟구칠 만한 자리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조정 시에 매수할 것인가를 그 다음 타자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3사 안에서 마이크론의 실적을 받아든 반도체 투톱에 대한 전략은 잠시 후에 전략으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어제 유리기판 중심으로 해서 급등했었던 몇몇 소부장 안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어제 YC캠, 필옵틱스 막판에 급락하더라고요. 지금은 프리마켓시스에서 일부 반등을 주면서 기술적인 반등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소부장들이 삼성전자의 강세로 뒤따라온 상황, 따라서 여기서 더 들고 갈 종목과 그리고 남겨둬서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야 될 종목을 오늘 추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엔 담겨있지 않지만 액침냉과 관련한 밸류체인을 잠깐 체크해 볼까요? 지금 YC캠 말씀드린 대로 1.6%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 살펴볼 수 있겠고요. GST 같은 경우에는 최근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내용들이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울산의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이제 조금씩 이 짓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고, 어제 블랙록 쪽에서 우리 한국의 이 아시아 태평양에 AI 허브를 만들겠다라는 내용도 힘을 싣고 있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는 말씀드렸던 액침냉각과 관련된 중요도가 같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 이 재료로 봐야 할지 잠시 후 덜 간 밸류체인 안에서의 기회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이프카카오 드디어 기대했던 내용 뚜껑이 열렸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리포트가 쏟아졌는데요. 내용들 쭉 보시죠. 일단 톡개편 있었고요. AI 에이전트로서의 카카오의 역할이 어떠할까, 이 두 가지가 가장 관심사로 꼽혔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탭이 개편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의 쇼폰 광고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친구의 이 관련된 내용을, 친구 내용을 피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이 카카오톡 안에서의 바뀐 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톡 개편을 통해서 10월에는 오픈 AI와의 챗GPT 협업 프로젝트가 시범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무료 이벤트들도 많이 포함이 될 거라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 이 관련된 구독 매출이 반영될 거야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25년 연내 자체 에이전트 관련해서도 구동되는 에이전트의 이 앞으로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들도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바로 이제 판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차트만 잠깐 보고 가시죠. 당장 이번 4분기부터 좋아질 이 카카오톡 광고 매출 성장률, 여기에 증권가의 가장 기대감 넘치는 포인트가 집중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증권 그래프고요. 지금 성장률 보시면 강하게 25년부터 26년 초반에 강하게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금 보시면 광고 매출 쪽으로, 채널 광고 그리고 비즈보드 쪽으로 다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그림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이번 이프카카오에서 보여줬던 잠재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립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지금 카카오에 대한 목표가, 현존하는 목표가로는 제일 높습니다. 10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프카카오 이후에 조절하진 않았고요. 그대로 유지 전략 가져갑니다. 인터넷 업종 안에서는 최선 호주, 그리고 챗GPT 연동해서 에이전트를 기반
기반으로 해서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며 광고 쪽의 성장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다 지금 보시면 톡비즈 매출, 광고 매출 이렇게 수익화 전략 확인됐다라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신증권과 삼성증권은 목표 주가를 78,000원, 86,000원 각각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AI 도입되면서 지금 카카오톡 그 안에서는 챗GPT로 따로 앱을 열지 않더라도 바로 연동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가져갈 앞으로의 매출 추정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분기부터 광고 매출 늘죠.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쪽의 매출이 2조 8천억 원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하기 관련해서 거래액 늘고 챗GPT 구독 매출 늘고 광고 매출까지 늘어나면서 드디어 이제 수익화 관련된 로드맵이 본격화되는구나를 감안해 볼 수 있습니다. 차트 보시죠. 76,000원부터 10만 원까지 보고 있는 이 카카오. 어제 63,000원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60% 정도가량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강하게 올라가면서 7만 원 돌파했었는데요. 다시금 7만 원 아래 부근에 있는 상황. 그러면 64,200원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직은 좀 과제 측면에서 확인할 길이 남아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당장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평가가 오늘 시장에 반영될 텐데 잠시 후 체크해 보시죠. 이런 카카오의 재평가가 일어나게 된다면 어제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협업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움직였었던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매기가 더욱더 확산될지 여부를 오늘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시선 AI, 어제 올라갔던 이 소프트웨어 단 안에서도 반등이 연속적으로 이틀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컬리 지분 인수하고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도 인수하고 계속 AI 커머스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다 할 시세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건 작은 종목 안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일지 지금 예상 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난 테크놀로지 어제 상승, 오늘 3.6%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연속성 측면에서는 워낙 작은 종목들이라 종목을 고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잠시 후에 개장 중계에서 더 체크하겠습니다. 짤막하게 볼게요. 로이터에서 속보, 단독 보도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GM과 테커패스 리튬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공급망 프로젝트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대출을 재협상하는 지금 그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출 조건을 재협상하는 그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리튬 아메리카스의 지분을 원한다. 최대 10% 원한다. 이런 내용을 요구했다. 이것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아메리카스의 시간의 거래가 72%까지 폭등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보와 관련돼서 히토류 관련주, MP 머티리얼즈, 인텔 이렇게 지분 인수하면서 반도체, 히토류, 리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공급망을 계속 미국 행정부에서 지분을 늘려간다면 이 관련한 산업에도 긍정적인 계기가 확인되지 않을까. 이런 연결고리로 지금 리튬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체로 확산 가능한 재료일까요?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상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장까지 7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오늘은 좀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지금 보니까 약세 흐름이 낙폭이 깊지 않네요. 3,481선, 871선 딱 보합권에 걸쳐 있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점에서 불안한 건 투자자들 마음 다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파월이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좀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것 때문에 마이크론 호실적에도 시간에서
상승 다 반납한 건가요? 우리 K반도체 오늘 흔들리면 어떤 전략 필요해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낙폭이 저는 확대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조정이 좀 있었죠. 장중의 조정, 그리고 이제 약간의 기간적인 조정, 또 이제 가격적인 조정. 하지만 그때의 조정에 우리가 이제 계속 봐왔던 패턴은 미국 시장은 역시나 미국 시장이었고 나스닥은 역시나 나스닥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의 조정은 계속 공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저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었던 상황인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제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 입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고평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이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저는 시가총액 대형 테크주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좀 사기보다 만약 가격 혹은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압축을 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가오는 4분기 실적도 당연히 잘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에 봐왔던 속도감은 다소 좀 정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그러면 반도체 IT가 쉬어갈 때 반대급부로 어디가 상대적으로 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오늘 반도체가 쉴 때 최근까지 조정이 깊었던 조선이 살아난다거나 아니면 원전 쪽에 힘이 붙어진다면 저는 그들을 또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동시호가에서 좀 특이사항은 뭐냐면 간밤 또 알버말의 주가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근 약 20거래일 동안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았던 2차 전지주들의 가격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음을 좀 염두를 한 채로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종목과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꾸릴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상세하게 구별하시면서 좀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움직이는 종목 안에서 이거 길게 가져가요? 단기로 봐요? 이 질문은 저희 계장중개에서 드려볼 거고요. 오늘 수급 이동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이주 본부장님께 AI 소프트웨어 가겠습니다. 카카오를 아주 이전부터 외쳐주셨는데 이프 카카오 드디어 공개됐어요. 네. 쓰시죠? 이 챗GPT 같이 연동되면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날까? 근데 증권가 평가는 지금 최대 8만 원, 10만 원까지 봅니다. 이주 본부장님 목표가 재산정 해주시죠. 제가 뭐라고 목표가를 일단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8만 원 이상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10만 원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린다. 네, 8만 원까지는 왜냐면 이제 오픈 AI와 같이 해가지고 서비스를 한다. 이 부분에서 성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욕심 내본다면 8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사실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개편하겠다, 쇼폼 형태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오픈 AI와 연동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MZ세대 분들이 정말 그 챗 GPT 많이 쓰시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카카오톡 쇼폼과 결합해서 뭔가 나온다. 네. 굉장히 그들의 또 문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그러면 그를 통해서 또 카카오 선물하기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확장해 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카카오는 오픈 AI와의 협력 그리고 쇼폼에 대한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좀 걸린다고 하셔서 그러면 오늘 상승하면 일부 챙겼다가 다시 사요? 지금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쭉 가져가자. 네, 계속 네.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뭔가 더 빠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나왔던 악재들은 주가에 좀 반영이 돼서 소화가 됐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네. 더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종목들은 잠시 후에 더 추려볼게요. 그리고 이조 본부장의 관심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자동차 부품 안에서 S를 주셨어요. 그때 S를 맞나요? 아니요,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종목 다시 볼까요? 네. 제가 지금 체크를 잘못했네요. 바이오네요. 네. 지난주 SL이었고 이번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뭐예요? 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네. 두 분의 공감대. 먼저 이조 본부장님의 포인트와 전략부터 듣고 같이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메쉬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기대감 있는 상황이고요. 머크사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체 파이프라인인 GLP-1이랑 글루카곤을 통한 이제 네.
그 임상 결과가 내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덜 올랐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45만 원, 순저가 3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개장 중계에서 더 이어갈게요. 지금 코스피 양전하네요. 기대감 갖고 출발 지켜보겠습니다.